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장. 이번 시간에도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준비했고요.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영어의 구조, 소리까지 모두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봤더라도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제가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ABC만 하나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 신발을 사야 해요. 딱 보니까 신발이 떨어진 겁니다. 나 신발 사야겠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주어 동사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요? I need to buy. I need to buy부터 등장했는데요. 그냥 주어 동사는 I buy. 나는 산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다가 아니라 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ould를 사용하면 그러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이런 느낌이고요. have to는 반드시 사야만 해, 이런 느낌이고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해 라는 느낌입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하나씩 머릿속에 의미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이 느낌을 가지고 I need to buy. I need to buy.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냥 나는 사다가 아니라 나는 사야 해요. 살 필요가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buy. 거기다가 두 번째, some new shoes. 새 신발을 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발은 shoe가 아니라 보통 두 짝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지 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한 짝만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shoes 복수 형태로 사용합니다. 끝에 x를 붙여주면 여러 개 복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새 신발이니까 new shoes. 새 신발 좀 필요해. 이렇게 느낌을 더하면 some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ome new shoes. 이렇게 완성되죠. 저는 사야 합니다. I need to buy. 뭘 사야 하죠? Some new shoes. 새 신발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여러 개 우리가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 툭툭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같이 배워나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10개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주말에는 주로 뭘 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너 취미가 뭐니? 라는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소개팅이나 좀 어색한 자리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뭐예요? 퇴근하고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What's your hobby? 라는 질문보다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이걸 사용해서 상대방의 관심사나 취미를 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What, 무엇을, do you do 인데요. 이거는 하나요? 라고 묻는 건데 usually까지 더해서 do you usually do 라고 하면 보통 뭐뭐 하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what과 같이 붙여볼까요? What do you usually do? 무엇을 보통 하나요?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on weekends. 이건 앞에 다양한 전치사가 붙는데 weekends, 주말, 복수를 써서 주말마다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주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이나 주말 주중은 on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weekend만 외우는 것보다 on weekend, on weekends 이렇게 on을 사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다시 보면 주로 보통 뭘 하시나요? What do you usually do? 주말에 on weekends. 하나의 주말이 아니라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평상시에 늘 있는 주말이니까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첫 만난 사람과 어색하다면 이런 질문 딱 던져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가 막혔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 have a stuffy nose. 우리 답답한
공간 속에서 습기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너무 좁거나 이런 이유로 답답하다고 할 때 stuffy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stuffy가 아니라 stuffy nose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코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 코가 막혔다는 걸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stuffy nose 이걸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냥 단어만 기억하는 것보다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낼 때 have 동사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걸 외워두시고 계시면 나중에 감기에 걸렸어요. I have a cold. 저 두통 있습니다. I have a headache. 단어만 알면 또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이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코가 막혔습니다는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건성 피부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 영어로 하면 I have dry skin. 이번에도 I have를 사용했죠. 질병뿐만 아니라 내 신체적 특징들,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건성 피부이고요, 다리가 길고요. 이런 것들로 have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나중에 어떤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질병, 이 다양한 용도를 이론으로 하나씩 1번, 2번 외우지 않아도 문장을 통해서 익힌 만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건성 피부입니다. 아주 쩍쩍 갈라지는 dry skin. dry를 사용해서 건조한이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피부에 붙이면 건성 피부가 됩니다. I have dry skin. 한 번 더 해볼까요? I have dry skin. I have 그 다음에 dry skin. 가지고 있다는 느낌 I have를 바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TV 소리 좀 줄여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좀 줄이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돌려 말한다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여기서 can I를 떠올리셨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can I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거든요. 제일 많이 사용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더더욱 공손한 느낌. 혹시 제가 TV 소리를 좀 줄여도 괜찮으실까요? 많이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이 정도 느낌을 가진 Do you mind if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패턴 할 때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Do you mind if? Do you mind if?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단어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로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Do you mind if? 자, 그 다음에 I turn down the TV. 내가 turn down이라고 하면 이 전자기기 같은 거를 낮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TV나 라디오나 볼륨 같은 거를 낮추다라고 볼 수 있겠죠. up을 사용하면 올리다, down을 사용하면 낮추다. 이 up, down의 느낌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urn down the TV. TV 소리를 낮추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미단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Do you mind if? TV 소리를 제가 낮추는 거죠. I turn down the TV.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천천히 다시 가볼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업, 다운이는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Do you mind가 아니라 Do you mind? 그 다음에 If I turn down the TV? do와 turn에 강세 주면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이렇게 완성되겠죠? 다섯 번째는 곧 나아지길 바랄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좀 쑤시는데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시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적절한 리액션은 뭐죠? 그러세요. 곧 나아지기를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주셔도 정말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오케이보다 I hope you'll get better soon.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I hope는 내가 바란다는 거죠. 뭔가 바램이 있을 때 상대방이 뭐뭐 해질 거라는 바램. I hope. 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보다는 꽤 있는 거에 많이 표현합니다. I wish는요. 실현 가능성이 많이 낮은 거. I wish I could fly. 날고 싶어. 네, 이거는 뭐 아직 우리가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날 수는 없잖아요. 뭐 비행기를 타고 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옥상에 가서 막 뛰어내리면 네, 우리 떨어지겠죠. 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바람이라면 I hope는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you will 너는 뭐뭐 해질 거야. 미래죠. get better는 몸이 나아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건데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몸 컨디션이나 건강이 나아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뭐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못 치는데 앞으로 더 잘 치게 된다는 의미로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괜찮아지고 나아진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you will get better. 당신이 곧 나아질 겁니다. 곧은 뒤에 있죠. soon.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단위 나눠보면요. 저는 바랍니다. I hope. 당신이 나아질 거라고. You'll get better. 그게 언제냐면 곧이죠. soon. I hope you'll get better soon.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문장은 강의가 끝나고서도 여러 번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할 때 뭐 20번, 30번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이건 꼭 외웠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따로 또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6번째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뭐뭐해 보이다는 look이거든요. 그래서 you look younger, 더 어려 보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보다 어려 보이죠? than your age. 그래서 그냥 어린하면 0이지만 뒤에 형용사에다 er를 붙이면 더 뭐뭐하냐는 의미가 돼요. young, 어린, younger, 더 어린. 그리고 보통 than이랑 함께 사용해서 뭐뭐보다라는 이 비교 대상을 가져옵니다. You look younger. 당신은 어려 보이시네요. 누구보다? than your age. 뭐 철수보다, 영희보다, 너네 형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나이랑 비교할 수도 있겠죠. 저 20살인데요 라고 했는데 뭐 16살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your age, 너의 나이, 그 20살이란 나이와 함께 비교해 보는 거죠.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째는요. 피자가 진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진짜 이거는 틀림없이 괜찮고 잘못될 리가 없는 그런 마음에 드는 것들을 You can't go wrong with pizza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볼까요? You can't. 너는 뭐뭐 할 수 없다. Go wrong. 잘못 가다라고 해서 잘못될 수 없다. With. 어떤 대상을 말해주죠. 그래서 You can't go wrong with.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볼까요? You can't go wrong with. 더 천천히. You can't go wrong with. 너는 뭐뭐에 대해서 잘못될 게 없다. 즉 이게 진리다. 이게 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뭐 먹을까? 하다가 피자 어때? 라고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딱 듣는 순간 너무 완벽한 의견인 거예요. 그래, 피자 시키자. You can't go wrong with pizza. 피자는 진리야. 이건 잘못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먼저 느낌 한번 살려보시고요. 이 표현 단어 바꿔서 제가 몇 번 더 준비할 거니까 그때 또 만나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pizza. 피자가 진리다. 그 다음 8번째는요. 월세가 밀렸습니다. 저도 20대 때 돈이 없을 때 월세가 밀렸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 I'm behind on my rent.
I'm behind on. 이거는 뒤에 있다란 말이 됩니다. behind를 사용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고양이가 너 뒤에 있는데? 너 지금 핸드폰 찾고 있지? 그거 너 뒤에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요. 추상적인 느낌으로 이 뒤에 월세가 오면요. 월세가 뒤에 있다라기보다는 월세가 밀렸다 정도로 봐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렸어요. 밀다가 뭐지?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어려운 단어 막 이렇게 외우지 않고 정말 쉽고 간단한 단어만으로 내가 아는 단어로 말할 수 있고 상대방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보면요. I'm behind on my rent. 내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정말 돈이 없으면 이제 도움을 받을 사람한테 전화해서 Hello, yeah,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바로 얘기할 순 없겠죠. 뭐 잘 지내냐? 아니면 어떠냐? 막 얘기하다가 실은 I'm behind on my rent 라고 한 다음에 뭐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콤보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밀렸다. I'm behind on my r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9번째는 저녁 준비됐어. 참, 너 숙제 다 했니? 이렇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다가 휙 새로운 주제로 변환할 때 by the way. 다 같이 해볼까요? by the way. 한 번 더요. by the wa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새로운 주제 막 얘기하다가 확 변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겠죠. 하지만 제가 뭐 블라블라 하다가 by the way 하면 마음의 준비가 될 겁니다. 다른 얘기 뭐 하나 보다. 이렇게 말이죠. 참, 그나저나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같이 한번 연습하면요. 첫 번째, 저녁은 어떤 상태인데 준비된 상태야. Dinner is ready. Dinner is ready.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I am a boy. I'm tired. I'm hungry.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가 I가 아니라 dinner, 저녁이 됐고요. hungry가 아니라 ready, 준비가 된 이라는 형용사를 넣었습니다. Dinner is ready. 저녁 준비됐어. By the way, 참, 그나저나 말인데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는 뭐뭐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돼요. Did you finish? 끝내셨나요? 뭘 끝냈죠?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끝냈니? 현재 늘상 그런 거 뭐뭐 하니, 좋아하니, 가니, 먹니라고 할 때는 do you지만 뭐뭐 하셨어요? 했어요? 이거는 did you입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하면 끝내셨나요? 라고 묻는 게 되겠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 끝냈니? 이렇게 되는 거죠. Dinner is ready. By the way,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하면 저녁 준비됐어. 참, 그나저나 너 숙제 다 끝냈어? 좀 무서운 질문이죠. 내가 분명히 저녁 전에 숙제를 끝내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by the way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 같이 앞뒤 거는 까먹어도 뭐는 기억하면 좋다고요? by the way. 그렇죠. 한 번 더요. by the way.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마감일이 3일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3일밖에 안 남았다. 영어로 해볼게요. The deadline is only 3 days away. away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 홈팀이 있고 또 away팀이 있잖아요. away는 저 멀리 떨어진 거, 홈은 우리의 집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 데드라인이 3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3일 남았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3일 뒤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3일 뒤에 뭐 있고 3일밖에 안 남았고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더 쉽게 the deadline, 주어는 마감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를 말해주는 is, 어떤 상태죠? only 3 days away, 3일이 저기 지나가 있는, 3일이 남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다가 only를 붙이면 좀 더 강조한 느낌, 3일 남았네가 아니라 3일 밖에
오직 3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신 다음에 제가 또 away를 사용해서 뭐뭐밖에 안 남았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문장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만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만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만나고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만나면 아 저렇구나 헷갈리는데 저거 쓸 수 있지 이렇게 점차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마감일이 3일밖에 안 남았네. The deadline is only 3 days away. 천천히 해볼게요. 마감일은 어떤 상태입니다. The deadline is 오직 3일만 남은 only 3 days away. 다시 한번 전체 문장. The deadline is only 3 days away.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여러분이 원하는 말들을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만 제가 가져왔고요. 영어의 구조와 소리 모두 한 번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막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어떤 멋진 남성분, 삼촌일 수도 있겠고 형일 수도 있겠죠. 와서 이렇게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야겠죠. 야, 제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을 좀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씩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일단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인데요. 어떤 느낌을 더할 때는 느낌 동사까지 같이 더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you should.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한국어에서는 내가, 너가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라는 조언의 느낌을 가진 should를 써볼게요. You should. 너는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강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해. 라는 부드러운 조언의 느낌이 있습니다. You should. You should. 이렇게 첫 번째 의미단을 꺼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의 말을 듣다라고 해서 listen to him. 우리 음악 감상을 하다라고 할 때 listen to music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뭔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신경 써서 듣는 거죠. 그게 바로 listen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다라고 하면 listen to him. listen to him.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뒤에 사람 이름 바꿔서 listen to 철수, listen to me, listen to h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은요. You should listen to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뭐뭐 하는 게 좋겠는데 그의 말을 듣는 거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으로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영어 문장 만들기 정말 편해질 겁니다. You should listen to him. You should listen to him.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런 방법으로 10가지 문장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한 것부터 원어민의 사고 방식이 담겨있는 그런 문장까지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제 명함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네면서 여기 뭐뭐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Here is 줄여서 here'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Here's my business card. 여기 제 명함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보통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there is, there's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걸 건넨다면 here's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Here's my business card. 나중에 business card 자리에 제 책입니다. 제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단어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닐봉지가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죠. 비닐봉지, 영어로 뭐라고 하지? 비닐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로 I need a plastic bag. plastic bag,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 조금 다르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비닐봉지가 바로 플라스틱 백이 됩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I need. 여기 넣어서 얘기하면 I need a plastic bag. 그래서 저는 원해요, 저는 필요해요, 저는 가지고 싶어요 등등 자주 사용하는 이런 앞에 패턴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필요합니다. 비닐봉지. 이런 식으로 뒤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I need a plastic bag. I need a plastic bag. 나중에 빠르게 되면 I need a plastic bag.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겠죠? 조금 아직 얘기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4개, 5개 정도 단어로 된 거는 한 호흡에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셔츠는 내게 꼭 맞아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옷 같은 것들이 꼭 맞고 딱 맞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어처럼 이거 fit 좋은데 핏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영어입니다. This shirt fits me. 이 셔츠, 사람을 주어로 둬도 되지만 이 셔츠, 이 사물을 주어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This shirt, 이 셔츠는 fits, 딱 맞는데 me, 나에게 딱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어가 나나 너 이렇게 1인칭, 2인칭이 아니라 3인칭 단수기 때문에 fit이 아니라 fits, s를 살짝 붙여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면들을 신경 쓰려고 하면 영어 문장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s를 내가 빠졌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주어 동사로 문장을 잘 만들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s를 붙이는 등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신경 쓰면서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어렵다면 그냥 문장을 열심히 따라한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This shirt fits me. This shirt fits m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민망하게 Am I talking too much? 이렇게 하죠. talk, 말하다인데요. 뭔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보다 이야기하다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m I talking?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있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이 돼요. I'm talking. Am I talking? 내가 말하고 있다. 제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oo much는 너무 많이죠. 보통 긍정적인 의미보다 to를 사용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앞으로 쭉 끌어주면서 to가 아니라 too mu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말이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Am I talking too much? 한 번 더요. Am I talking too much? 상대방을 좀 민망하게 할 때는요. You're talking too much. 이렇게도 괜찮겠죠? 이건 어떤 의미죠? 너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talkative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우리는 약간 이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걸로 too much talker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보다는 talkative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다시 해볼까요? Am I talking too much? 그렇죠.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5번째는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을 때 물론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다양하게 있지만 또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외워보세요. My hands are full. 내 hands, 두 손이 are full. 가득 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내가 배가 가득 차서 배불러요. I'm fu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두 손이 가득 찼다. 할 일이 잔뜩 있어서 도와줄 수 없거나 지금 굉장히 바쁘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두 손이 가득 찼어. My hands are full. My hands are full. 이런 표현들도 계속 한번 듣고 따라하다 보면 영어식 사고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장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장들 제가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는 너와 비슷한 나이야 라고 하고 있죠. 제가 만약 뭐 30살이다 그러면 31살, 29살, 32살 이 정도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30살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He's about your age. About 보통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about인데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주변을 약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alk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등으로 할 수 있고요. 어떤 시간 같은 걸 나타낼 때도 8시인데 about 8, 한 8시쯤 5 years, 5년이죠. About 5 years, 한 5년 정도? 이렇게 뭐뭐 정도, 뭐뭐쯤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도 he's your age, 그는 너의 나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about을 붙여서 he's about your age 라고 하면 그는 너와 비슷한 나이, 너 나이쯤 됐을걸?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는 느낌. 딱 30살이 아니라 28살, 27살, 32살 그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e's about your age. 네, 주변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주시면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He's about your age.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시간 얘기할 때, 뭐 연도 얘기할 때 그게 2002년도쯤이었나? 이거 한 3년 정도 내가 살았을걸? 이럴 때 우리가 about 3 years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불현듯 떠오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장 봤을 때도 맞아, 나 저거 했었어. 그럼 더 반갑게 느껴지면서 더 잘해올 수 있거든요. 자,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s about your age. 한 번 더요. He's about your age. 그렇죠? 그 다음 7번째는 우산을 카페에 두고 왔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우산 어디 갔지? 맞다, 카페에 두고 왔지. I forgot my umbrella at the cafe. 네, 물론 I left를 사용해도 좋아요. 두고 가다, 네, 두고 떠나다라는 의미로 leave, 과거형 lef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두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만약 떠오르신 분들은요, 맞습니다. 그것도 정답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forget, 과거 형태가 forgot이 되겠죠. 잊어버렸다, 깜빡했다인데요. 그래서 카페에 내가 깜빡했네 라고 해서 두고 왔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forgot my umbrella. 내 우산을 깜빡했어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 어떤 장소에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땐 at이에요. at the cafe. 그러면 카페에다가 깜빡하고 두고 왔다는 의미까지 뭔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eft, forgot 두 개 중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나중에 원어민과 대화하다 보면 이거 사용해서 깜빡한 거, 두고 온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같이 해볼게요. I forgot my umbrella at the cafe. 이게 헷갈리시면 의미 단위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주어 동사 I forgot.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궁금증이 들죠? 뭘 잃어버렸는데 내 우산, my umbrella. 그러면 또 궁금하죠? 어디에? at the caf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의미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나 잃어버렸어. I forgot. 내 우산 말이야. My umbrella. 어디냐고? 카페. At the cafe. 연결하면 I forgot my umbrella at the cafe. 이렇게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째는 늦어서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혔어 라고 하고 있죠. 네, 차가 막혀서 늦은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요, Sorry about the delay. There was a lot of traffic. 미안해 할 때 우리 sorry, I'm sorry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미안해 하는 것보다 이유까지 함께 얘기해 준다면, 무엇을 했는지 말해 준다면 더 좋겠죠. 첫 번째, sorry about, 여기서도 about이 사용됐죠. 뭐뭐에 대해서 미안해. The delay,
늦어진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sorry라고 하는 것과 sorry about the delay. 무엇을 잘못한지 알고 있으면 듣는 상대방도 조금 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sorry about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늦어서 미안해. 다시 해볼까요? Sorry about the delay.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말할 건데요. 뭐뭐가 있습니다 할 때 우리 here is 아니라 일반적으로 there is를 사용하죠. 물론 가까이 있는 거 내밀 때는 here is가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일반적으로는 there is. 그런데 뭐뭐가 있었어 라고 과거 사실을 말한다 라고 하면 there was. 과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There was. 뭐가 있었죠? A lot of traffic. traffic은 교통체증을 말합니다. A lot of traffic이라고 하면 많은 교통체증들. A lot of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죠. many, much 헷갈릴 때는 a lot of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교통체증이 있었어라는 거는 차가 막혔다는 거겠죠? There was a lot of traffic. There was a lot of traffi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안해 늦어서 차가 막혔거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죠? Sorry about the delay. There was a lot of traffic. 네, 이렇게 한 문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력이 조금 쌓이면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어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Sorry about the delay. There was a lot of traffic. 조금 생각해도 되니까 의미 단위별로 단어가 아니라 There was a lot of traffic.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정말로 저녁 먹으러 우리와 함께 안 갈 거야? 너 진짜 안 가? 바로 처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가 라고 했을 때 야, 진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Are you sure you don't wanna join us for dinner? 그게 바로 Are you sure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확실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sure? 대답하는 표현으로 I'm sure, I'm not sure 도 있는데 확신할 때는 I'm sure. 확신하지 못할 때는 I'm not su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 sure? 너 진짜야? 확실해? 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진짜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문장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의미 단위는 You don't wanna. 너는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지 않는데요? Join us. join이 함께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입하거나 함께하거나 동반하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건 join us고요. 어떤 목적을 얘기할 때 for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join us for dinner. 저녁을 위해서 같이 가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할 때 join us for dinner가 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you don't wanna가 등장했으니까 너는 우리랑 함께 저녁 먹으러 가고 싶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직역하면 you don't wanna가 너는 원하지 않는다이지만 너 진짜 싫어?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e you sure you don't wanna join us for dinner?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너 정말이야? 너 안 가고 싶어? 우리랑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Are you sure you don't wanna join us for dinner?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 있으면 나중에 툭 쳤을 때 Are you sure you don't wanna join us for dinner? 이런 식으로 저녁 먹으러 가기 싫다는 우리 친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중에 이 문장 마음에 드시면 적어놓고 의미 단위별로 꼭 칸 나눠도 괜찮아요. 저 같으면 위에 Are you sure 적고 중간에 You don't wanna 마지막 Join us for dinner 이렇게 하고 가리면서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우리는 저녁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거 목적을 나타내는 for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We went to the restaurant for dinner. 굉장히 간단하게 끝냈죠. 영어는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어요. We, 고의 과거 형태인 went를 사용해서 갔어 라는 말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We went.
어디로 갔죠? To the restaurant.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라는 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간 게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저녁이라는 목적, 저녁을 위해서 갔으니까 for dinner. 뭐 한국말로는 저녁 먹으려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등등 다양하게 적을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있구나라고 하면 for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We went to the restaurant for dinner. 다 같이 해볼까요? We went to the restaurant for dinner. 자, 그럼 점심 먹으러 식당 갔습니다는 어떻게 하죠? We went to the restaurant for lunch.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단어만 바꾸면 돼요. 일단 기본 느낌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문장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단어를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조원입니다. 영어로 말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입영작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와 소리를 한 번에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보통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시는 겁니다. 주어 동사는 저는 커피를 마셔요. 이게 되겠죠? 보통까지 더하면 I usually drink coffee.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하게 돼도 일단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뭐 should나 can 같은 거 붙이지 않고 뭐 drink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drink 이렇게 원래 형태로 사용하면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I drink coffee.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늘상 그런 것도 항상 그런 게 있고 보통 그런 게 있고 가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느낌을 좀 다르게 줄 수 있는데요. 보통에 가까운 게 바로 usually예요. 그래서 I usually drink coffee 라고 하면 저는 보통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요. 훨씬 더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 usually drink coffee. 한 번 더 해볼까요? I usually drink coffee.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추가 정보, 뭐 누구랑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어디서 마실 수도 있고 언제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정보들을 더해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뒤에 뭐 순서는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만 제 위치에 있다면 원어민들은 여러분의 문장을 꽤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여기서는 아침에 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이거는 in the morning.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할 때 in과 함께 사용해서 in the morn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문장 보면 저는 보통 커피를 마십니다. I usually drink coffee. 언제 마시냐면 아침에 마셔요. In the morning.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쭉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살짝 멈춰도 되니까 하나의 의미 단위, 한 줄에 있는 게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에 쭉 얘기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I usually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I usually drink coffe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실제로 이 얘기를 한다면 I usual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내가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두 영어로 주어 동사부터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소문부터 조금 원어민의 사고방식이 들어간 그런 문장까지 제가 10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번 더 반복해 줄 수 있나요? 라는 느낌으로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보통 다시 한번 하다라는 걸 repeat, listen and repeat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들었었죠. 여기서는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부탁할 때 우리가 뭐뭐 해줄 수 있어 보통 이렇게 묻죠. Can you가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다면 can you를 could you로 can you가 뭐뭐 해줄 수 있어라면 could you는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돌려서 말하면서 공손함을 더해줍니다. 거기다가 please까지 더하면 말해 뭐합니까? 정말 공손한 느낌이죠. C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 정말 좀 어색하고 좀 처음 보는 사람들 중요하고 뭐 좀 격식을 갖춘 그런 자리에서는 Could you please를 사용해서 부탁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Repeat that. 다시 한번 따라 말하고 말하는 걸 얘기하죠.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해달라는 게 됩니다.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자, 이거는 너무 평상시 일상적인 말투보다는 공손함을 한 스푼 더해서 연습할 때부터 감정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정말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생생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ave pp에다가 ing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문법용어로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법용어를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 느낌 자체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집중해서 이 ing 진행형의 느낌이 지금 이 순간을 좀 집중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까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투를 살짝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have you waited가 아니라 have you been waiting? have you pp 비동사의 pp 형태인 bene을 쓴 다음에 ing까지 더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물어본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문장 따라 하셔도 좋아요. 가장 앞에 있는 how long은요. 얼마나 오래라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건가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너무 추워요 라고 덜덜덜 떨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너 철수 아니야? 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느낌 충분히 살리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저도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영어 문장을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거죠.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이겁니다. Look. 이번엔 주어 없이 동사부터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뭐뭐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웬만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어부터 찾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긴 보는데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 그쪽을 봐라 라고 해서 look on the bright side. 속담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문장 기억해놨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no, 안 돼.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인 면을 봐. 너 잘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응원하는 표현이 있으면 그거 함께 사용해 주셔도 괜찮겠죠. You can do it. Hey, look on the bright side. 이런 식으로 두 개 한꺼번에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응원하는 표현,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표현들은요.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칭찬 표현까지 내가 아는 것들. 이건 내 친구한테 써주면 너무 좋겠다. 나중에 난 이거 한번 쓸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꼭 정리해두고 여러분의 표현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네 번째는요. 어떻게 돼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 라고 안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돼가? 괜찮아? 라고 묻는다면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들은 어떻게 돼가? 너 어때? 라고 포괄적으로 하면 things going.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things going?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 How are you doing? 전반적인 거 How are things going?
이런 인사말들. How are you? Thank you. I'm fine. How are things going? 습관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뭐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물건을 받거나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thank, thank you 뭐 이렇게 하면 어색하겠죠. 바로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런 것처럼 그냥 툭 던지는 말로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things going?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연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나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요즘 일을 좀 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Hey, 철수, How are things going? 한 번 더요. How are things going? 바로 나올 수 있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내 눈앞에 사라져. 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큰 잘못, 그것도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고의로 네, 꺼져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Get out of my sight. Get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out of 바깥쪽으로 나가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My sight 내 시야 바깥으로 나가세요. 이게 뭐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꺼져. 절로 가.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 습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도 내 눈앞에서 사라져. 뭐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두 글자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Get out of my sight. Get out. 이 두 개 강세 주면서 Get out of my sight. Get out of my s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화내면서 해볼게요. Get out of my sight. 어색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화낼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저 그거 잘해요. 내가 잘하는 것들. 물론 저도 예전에 아니에요 별론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못하는 척 그 다음에 겸손한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또 외국 가니까 잘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너 언제부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또 매끄럽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얘기합니다. I'm good at it. I'm good at it. I'm good at games. I'm good at playing tenni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 넣거나 아니면 동사 뭐뭐 하다를 넣고 싶으면 ing로 바꿔주셔야 돼요. 테니스를 치다가 play tennis라면 I'm good at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간단한 건 바로 그냥 그거 잘해요 라고 it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테니스 얘기 나오면 I'm good at it. 그 다음에 뭐 글쓰기 얘기 나오면 I'm good at it. 영어 얘기 나오면 I'm good at it. 저 그거 잘해요. 그것 서로가 알고 있는 거니까 더 간단하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이 표현부터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내가 동사에 ing 넣어서 책 읽는 거 잘해요, 영어로 말하는 거 잘해요, 뭐 이사하는 거 잘해요 등등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은 가장 간단한 I'm good at it. I'm good at it.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good at it.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집안일을 다 끝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일 다 끝냈어요. 영어로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chores. 자, 여기서는 두 동사의 PP 형태 done을 사용했는데요. be done with. 내가 주인공, 주어가 되면 I'm done with가 되겠죠. 이거는 하다가 아니라 끝냈다, 마무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done with. 나 다 했어. 끝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는 무엇을 끝냈는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My chores. 집안일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 다 끝냈어는 I'm done with my chores. I'm done with my chores. 막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 뭐야? 아까 시킨 일 다 했어? I'm done with my chores. Of course. 다 끝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세 가지. 네, 긍정이 나왔으니까 부정과 의문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I'm done with. Are you done with? I'm not done with. 이런 식으로. 만약 숙제가 있다. 나 숙제 다 끝냈어. I'm done with my homework. 너 숙제 끝냈니?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나 아직 숙제 못 끝냈는데. I'm not done with my homework.
뭐 finish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 얘기할 때는 I'm done with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게 나중에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배웠던 문장들은 그냥 뭐 문장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말하고 따라하고 떠올려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는요. 그 청바지가 너한테 잘 어울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다양한 표현 중에 옷 잘 입는다, 너 그 옷 잘 어울린다, 이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칭찬이 없겠죠? 영어로 해볼까요? You look good in those jeans. 일단 look을 사용해서 you look, 너 뭐뭐해 보인다. You look good,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 네, 물론 뭐 handsome, gorgeous, beautiful, fantastic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요것 중에 하나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굿이 최고입니다.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거기다가 그냥 좋아 보인다, 괜찮다가 아니라 in을 사용하면 어디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기보다 옷을 입으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옷을 입는다는 건 옷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n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In those jeans. 보통 jean, 청바지는 다리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청바지, 신발, 양말, 안경 전부 다 이미지가 어때요? 안경테 2개, 네, 그 다음에 신발도 2개, 양말도 2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that jean이 아니라 those jeans, 복수 형태로 써야 하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You look good in those jeans.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그 청바지를 입으니까 in those jeans. 이 말은 청바지 진짜 잘 어울린다라는 게 되겠죠. 자, 쇼핑하러 갔습니다. 네, 여자친구나 우리 뭐 아들이나 이렇게 해서 옷을 딱 입은 거예요. 청바지를 입었는데 와, 진짜 너무 안성맞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와우, 굿! 이것도 물론 괜찮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운 사람이니까 You look good in those jeans.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생생하게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칭찬하는 말도 아주 흥분하면서 You look good in those jean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9번째는 시간이 몇 시인데 헬스장에 가요. 뭔가 상대방이 뜬금없는 시간에 무언가를 할 때, 뭐 아침을 먹는데 새벽 막 4시에 일어나서 갑자기 아침을 먹는다거나, 이제 헬스장이 10시에 닫는데 갑자기 9시 반에 주섬주섬 챙겨서 헬스장 갈 거야 라고 하면 Are you going to the gym at this hour?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 표현 기억해 주세요. At this hour. 이 시간에인데요. 직역하면 이 시간에지만 그 안에 있는 뉘앙스는 뭐 이런 시간에? 진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뭔가 조금 난해한 시간대에 무언가 하는 거죠. 점심 식사는 우리가 보통 11시에서 1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7시에 먹고 9시에 갑자기 점심 먹어야지 라고 하면 Are you having lunch? 너 지금 점심 먹고 있니? At this hour? 이 시간에 점심 먹는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re you going to the gym은 질문하는 거죠. 너 지금 헬스장에 가는 거야가 될 수도 있고요. 갈 거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는 거니가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Are you going to the gym at this hour? 너 이 시간에 헬스장에 간다고? 너 시간이 몇 시인데 헬스장에 가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the gym at this hour? 뭐 24시간 하는 헬스장이 있는데 새벽 3시에 잠 안 온다. 헬스장이나 가야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자다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진짜? Are you going to the gym at this hour? 자,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At this hour. At this hour. 그렇죠? 자, 10번째는요. 나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공원에 있어. 네, 이런 표현들 영어로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at the park walking my dog. 일단 가장 먼저 나는 공원에 있어. 일단 이게 가장 기본 느낌이죠. 보통 한국어의 동사는 제일 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서술어 하는 그런 서술어라고도 얘기하고요. I'm at the park.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있다는 나의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I am 비동사를 사용했고요. At the park, 공원에 어딘가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을 사용합니다. 네, 물론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말한다고 할 때 in을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네, 그냥 공원에라고 해서 at을 사용해 볼게요. I'm at the park. 나 공원에 있어. I'm at the park. 근데 뭐 하고 있죠? 여기다가 ing 넣으면서 내가 거기 뭐 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Walking my dog.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I'm walking my dog at the park 라고 하면 나는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어 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나 공원에 있는데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느낌이 살짝 바뀌어요. I'm at the park. 일단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냐고? Walking my dog.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at the park walking my dog. I'm at the park walking my dog. 이거 따라할 때 집에서 나중에 내가 따로 한다면 이렇게 I'm at the park walking my dog. I'm at the park walking my dog. 입이 기억할 수 있게 입으로 많이 따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저는 보통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네, 주어 동사부터 저는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침에죠.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뒤로 돌아가셔도 괜찮으니까 꼭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댓글 남기는 게 가장 간단할 거고요. 아니면 종이에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자 공책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 문장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 이 문장은 내가 꼭 쓸 것 같다는 건 함께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